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우리 보호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IP 동물의료센터 외과과장 안승엽 수의사입니다. 무릎 관절의 해부 구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사진은 무릎 관절을 옆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뼈와 뼈가 이어지는 곳을 관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릎 관절은 이 크게 보이시는 두 뼈가 맞닿아 있는 부분을 무릎 관절이라고 하죠. 첫 번째로 위에 있는 뼈를 대퇴골이라고 합니다. 한자어기는 한데 우리나라 말로는 넙다리뼈라고도 하고 바로 이 허벅지 부분에 있는 뼈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시면 허벅지 있는 여기 있는 뼈를 대퇴골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이 뼈는 경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퇴골과 경골이 만나서 관절을 하는 곳을 무릎 관절이라고 하고요. 이 다음으로 중요한 구조물을 보면 이 그냥 뼈와 뼈끼리 만나면은 체중을 디딜 때마다 너무 아프겠죠. 뼈끼리 이제 부딪히는 느낌이 있을 테니까 그런 충격들을 완화시켜 줄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반월판이라고 하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월판의 역할은 아이들이 걷고 뛰고 할 때마다 체중을 실어줄 때 그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구조물은 앞에 보이시는 이 동그란 구조물. 얘는 그 유명한 슬개골이라고 합니다. 슬개골 하면 보통 이제 슬개골 탈구 때 많이 들어보셨고 평상시에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테지만 사실은 이게 사람에서는 무릎뼈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호자분들도 지금 이 무릎을 만져보셨을 때 동그랗게 톡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슬개골이에요. 이 슬개골이 이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대퇴골의 앞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 대퇴골 가운데에는 활차구라고 하는 슬개골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온폭 패여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과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처음 보시는 거는 이 위쪽에 근육처럼 생긴 이 다발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퇴근, 대퇴사두근 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지금 허벅지를 만지셨을 때 앞에 있는 이 허벅지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허벅지 근육이 길게 내려와서 슬개골에 이어져 있게 되겠고요. 그 밑으로는 쭉 인대로 이어져서 이 아까 설명드린 경골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써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인대가 당겨지게 되면서 경골이 펴지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구부리고 있을 때 대퇴사두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경골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무릎을 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펼 때에 굉장히 많은 힘이 당겨지게 되는데 그때 좀 더 부드럽게 펴질 수 있도록 슬개골이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릎 관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으셔야 될 것이 대퇴골과 경골이 반월판을 사이에 두고서 만나고 있고 그리고 슬개골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부드럽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본 모습인데요. 제가 아까 슬개골이 활차구라는 곳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운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이시는 이 온폭 패여 있는 부분을 활차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슬개골이 활차구의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마치 도르래 운동을 하듯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인 무릎 관절의 운동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이시는 걸로는 이 무릎 관절이 연결은 되어 있는데 튼튼하게 잡아줘야 될 구조물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구조물들을 이제 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뼈와 뼈를 이어주는 튼튼한 구조물을 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 중에서 양 옆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인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측부인대라고 하고요. 이 측부인대의 역할은 대퇴골과 경골이 이렇게 관절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라는 운동을만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측부인대가 없다면 양옆으로도 이렇게 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이 측부인대가 양옆에서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중요한 구조물인데요. 가운데 보이시는 이 두 가닥의 인대가 보이실 겁니다. 요것들을 십자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름이 왜 십자인대일까요? 그거는 다음번에 나오는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 그림은 방금 보셨던 이 무릎 관절을 앞에서 이렇게 자른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른 단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인대가 앞에서 꼬여 있었죠. 이렇게 꼬여 있는 것이 사실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십자인대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십자인대라는 것과 다음에 후십자인대.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요 앞과 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전십자인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후십자인대입니다. 이 십자인대들의 역할은 아까 측부인대는 양옆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십자인대는 이 안에서 대퇴골과 경골을 타이트하게 연결을 시켜주면서 이 관절이 돼 있을 때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안 앞뒤로 불안정성이 생기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전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이 경골이 앞으로 밀려나가는 것들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겠고요. 후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이 경골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인대는 두 뼈가 관절에 있는 상태에서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다시 봤던 그림으로 돌아올게요. 이번에는 연골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하얗게 표면을 이루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연골이에요. 연골은 관절에만 있는 독특한 구조물인데요. 굉장히 이제 하얗고 윤기가 도는 그런 연골들이 부드럽게 관절액을 담고 있기 때문에 뼈끼리 이제 닿은 상태에서 움직여도 크게 통증이라든지 어떤 불편감 같은 것들을 유발시키지 않게끔 그런 조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연골이에요. 그래서 이 굵직한 대부분의 구조물들을 지금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절낭액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 있냐면 바로 이 주머니에 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앞과 비교를 해보셨을 때 이 상태에서 한 공간으로 싸고 있는 것이 바로 관절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절낭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머니 안에 관절낭액이 충분히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제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절낭 안에서 건강한 영양 공급도 할 수 있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관절낭액이 되겠고, 그 관절낭액이 있는 공간이 관절낭, 관절 주머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무릎 관절의 해부 구조를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 무릎 관절이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겠죠? 다음으로는 이 관절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관절낭 안에 염증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막간 의학상식을 짚고 넘어가자면 염증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염증이에요. 염증은
외부에서 공격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감염,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나 어떤 이제 외부 충격, 손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이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몸이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방어 기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역 체계들이 반응을 하게 되겠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의 대표적인 3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발열. 염증이 있는 곳은 뭔가 후끈후끈하고 열기가 좀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몸살기가 있을 때도 몸 안에서 염증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발열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염증이라는 것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혈액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피가 많이 돌게 돼요. 그러면서 보일 수 있는 것이 발적입니다. 빨갛게 보인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염증이 있으면 아파요. 통증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증상이 염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럼 이러한 염증이 관절낭 안에 생긴다. 그것을 관절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